새누리당의 이 상향식 경선 구도가 마지막에 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수도 없이 여론조사나 안심번호 국민경선 속에 허점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사로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거니와 결국은 여론조사 한 번씩 돌리고 누가 떨어지고 누가 붙였다 하면 여론조사가 후보를 결정하고, 특히 새누리당이 강세 지역인 영남이나 강남에서는 여론조사가 사실상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구실을 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여론조사로 국회의원을 뽑지는 않는다. 더 나아가서 이런 여론조사가 결국은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면서 여론조사 회사나 배를 불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경선하는 후보들은 죽어날 일이다. 이렇게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유령당원, 그 다음에 위장전입, 그 다음에 안심번호로 이렇게 변환된 그 지역구에 산다는 사람도 실질적으로는 다수가 살지 않습니다. 어제 한 여론조사 회사 사장은 저한테 자기가 생각할 때 30% 이상이 지역에 안 사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내놓고 국민경선이라고 하면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당직을, 정치 인생을 걸겠다, 성을 걸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김무성 대표가 지금 코너에 몰리는데요. 일단 이 여론조사로 국회의원 공천 후보를 뽑는 새누리당의 현재 방법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여론조사가 한 번 하는데 2천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한 번 해서 승부가 이렇게 오차 범위 안이나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또 2천만 원 들어갑니다. 거기에 4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심번호를요, 한 개당 330원을 통신사에 줘야 된다는데, 실제로 이 안심번호를 하려면 한 10,000개 정도를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이 의미가 있게 그 여론조사 경선을 하려면요. 그러면 3천만 원 이상이 또 통신사에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7천만 원이고 당원 경선 30% 해서 경선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 경선 비용이 한 4천만 원쯤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한 지역당 1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들이 그걸 갖다가 나누어서 해결해야 될 건데요. 그래서 후보 한 명당 한 3, 4천만 원씩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현재의 전망입니다. 이것만 들어갑니까? 자, 여론조사를 통해서 뽑으니까 내가 여론조사를 많이 해봐야 내가 어느 정도인가 알 수 있고, 또 여론조사 회사에도 일종의 사전, 잘 보이기 위한 뇌물이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 용도로 또 돈을 줘서 여러 번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여론조사로 결정할지 모르니까 나한테 될 만한 여론조사로 몇 번씩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집에 여론조사 지겹게 올 겁니다. 실제 지금 경선 후보를 뽑는 여론조사도 아닌데 그 돈, 그게 다 돈입니다. 그러면 이 돈까지 하게 되면 이것은요, 한마디로 돈 없는 사람은 선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새누리당에 돈 없는 한 후보가 은행에 가가지고 지금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 1,500만 원 정도 준비해놨는데 이거보다 더 넣으면 가난한 사람은 정치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새누리당이 후보가 돼가 본선에 나갔을 때, 싸울 때, 국회의원 선거에서 싸울 때는 지역별로 1억 한 7천에서 2억 사이를 그 필수 비용은 보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보다는 자기 돈 1억 2, 3억 더 들어갑니다. 시골에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돈은 일부는 보존이라도 되지만은 지금 예선에서 싸우는 비용은 전적으로 후보자들이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뭔 이런 놈의 경선을 갖다가 하면서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당원 투표 30원, 또 당원을 체육관으로 불러내야 됩니다. 책임 당원은요. 그거 하는데도 또 돈 엄청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새누리당은 이 흑수저 후보들한테는 눈물을 짓게 하는 그런 선거운동 방식을 택했습니다. 한 27살 먹은 새누리당 후보는 사무실을 구할 돈이 없어서
카페에 가서 사무를 보니까 카페 사장이 불쌍해서 현수막 조금 걸으라 해서 소액을 내고 현수막 걸 공간을 빌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새누리당의 이런 경선 방식은 결국은 이 메이저 후보들을 유리하게 하는, 그리고 지명도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을 유리하게 하는, 돈이 많아서 여론조사를 팡팡 돌리는 사람이 유리한 그런 방식이고요. 실제로 물러받은 돈이 없는 사람이 새누리당에 가서 현역이나 당협위원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식은 거의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밀어주는 진박 후보들만 그 부분이 좀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이한구 위원장은 지난 토요일 현역 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들이 물갈이 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상향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공천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히 기울어진, 현역한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당원 30, 일반 국민 70, 이 부분에서 일반 국민 100으로 바꾸겠다. 이제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당원 30은 책임 당원을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자기만 아는 사람들로 미리 다 넣어놓고 6개월 전에 사퇴하지도 않았지 않느냐. 김무성 대표 말대로 이런 어떤 당원을 넣고 하는 부분이 의미가 있고 명실상부하게 상향식 공천이 되려면 이 책임 당원 부분에 손대지 말고 이미 오래전에 한 1년 전쯤에 다 당협위원장이고 뭐고 다 사퇴해서 예비 후보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으면서 6개월 전에 책임 당원 다 넣어놓고 그 사람들 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인이 이기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친박 비박이 아니라 뭐 문제인가 하면 현역이냐 신인이냐 문제다 했다는 겁니다. 제가 하던 이야기 지금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이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이 전략공천을 이 정치적 소수자를 위해서 확대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여성, 장애인, 남성, 청년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상향식 공천이나 경선이라 하더라도 공평하게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후보자들이 유권자 정보를 공유해야 되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당원 명부를 다 주소 전화번호까지 있는 책임 당원 명부를 전부 공유해야 된다. 특히 신인들의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보다 수단에서 너무 제약을 받으면 안 된다. 근데 선거법 등 여러 제도 면에서 현역 의원들이 신인보다 유리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현역들은 이미 다 보이는 데 가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 표 있는데 그냥 신인들은 눈 감고 눈 가리고 추운 데서 그냥 길거리만 뱅뱅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제도를 만들어내고 상향식이라고 하는 건 틀렸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면서 1차로 걸러낸 사람은 걸러내겠다.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도 면접 안 보면 후보 보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토요일부터 지금 이렇게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 높으신 분들이 지금 면접 본다고 개고생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현역 의원들이 면접을 안 봤는데 이제는 알짜 없이 다 면접을 봐라. 그래서 언제 새누리당 현역 의원 같은 부잣집 도령들이 면접 보러 다녔겠습니까? 지금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또 새누리당은 이 깜깜이 당원 명부를 30만 원씩 받고 USB를 팔아놓고 보안해서 재배부하기로 했다, 이러는데요. 부산 지역의 한 그 예비 후보는 받은 명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인천에서 전화를 받고 심지어 당원이 아니라고 했다. 당에서 유령 당원을 걸러낸 명부를 준 것이라 했는데 제대로 걸러낸 건지 의심스럽다 했고, 이 C 후보는 안심번호로는 45자짜리 단문 문자만 보낼 수 있는데 이름 안부 인사 말고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더라.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 그래서 새누리당은 이 당원 명부에서 마지막 글자가 별로 가려진 이름하고 그 다음에 안심번호로 변화된 휴대전화번호 이런 걸로 해서 줬는데 책임당원, 일반당원도 구별되어 있지 않아서 욕을 많이 먹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당원 명부에 책임당원, 일반당원은 구분해서 그렇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전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시간 다 죽여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와가지고
이런 걸 해서 공정한 경선을 했다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이한구 위원장도요, 그야말로 문제는 본인이 다 알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 지금 인제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경선할 때까지 시간 얼마나 있습니까? 한 15일쯤 되는 시간 안에 이 모든 걸 어떻게 다 바로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 여기서 지금 김무성, 이한구 두 사람이 붙고 있는데요. 자, 새누리당의 이 정당원을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공관위에서 만드는 룰들, 그러니까 우선 추천이라는 전략 공천을 얼마 하겠다, 그리고 1차로 글을 내겠다,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되면 최고위원회에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데, 공관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합의해서 넘긴 거는 최고위원회에서 제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금 다수가 친박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에서 제의를 요구할 가능성은 없고요.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전략지역 선정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것이 공천관리위원회의 업무고, 또 공관위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이렇게 저렇게 관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할 수 있는 수단은 의총을 열어서 한마디로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행동에 대해서 제동을 걸거나 해임을 하는 건데요. 자, 새누리당이 의총을 열었을 때 이 이한구 목을 자르겠다고 놓으면 한마디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19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물갈이가 국민의 요구인데, 그 물갈이 대상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목을 잘라버렸다? 그럼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100번 찍어요. 이렇게 했다가는 이 국민적 분노에 살아남지를 못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한구 위원장의 선택입니다. 정말로 진박 몇 사람들, 진박 마케팅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 정말로 저는 그분들을 대통령이 나가라고 했는지, 안 그러면 본인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었으니까 대통령 주변의 실세를 통해서 날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라고 다 좋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있는 사람 몰아내보자 한 사람이 더 신학이 구학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친박과 비박을 구분하지 말고 이한구 위원장은 동일한 잣대로 그야말로 개혁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물갈이를 시킨다면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거고요. 이 부분에서 솔직히 말하면 친박 비박이라는 게 줄을 어디 섰냐 문제지. 그것은 또 항상 세력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집단들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로 공정하게요. 심지어 지금 진박 마케팅 대상자들까지도 같은 칼로 날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다면요, 이한구 위원장의 의지는 결국은 특정한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숱한 거짓말을 한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사이에는 승부가 났습니다. 이한구 위원장이 칼자루를 쥐었고요. 김무성 대표는 점점 무력해지면서 우선 추천이나 전략 공천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을 건데요. 한번 물러서면 어디까지 밀릴지 몰라서, 또 그것보다는 이번에 공천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김무성이 이번에도 또 밀렸다 이래 되면 이것은 이제 기가 완전히 꺾이는 겁니다. 새누리당 내부에 김무성은 말뿌이더라. 이제 이런 어떤 부분도 이번에 이한구 김무성 싸움에 뒤에 붙어 있는 배경입니다. 즉 이번에 김무성을 길을 끊고 가야 된다. 자, 그런데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한구의 컷오프 중에는 이 저성과자, 비인기자, 또 뭐 부잣집 도령, 당일에 뒷공문이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다 잘라내겠다 하는데, 근데 결국은 그 속에는 친박의 여러 어떤 중진들, 황우여, 서상기, 김태환, 이인재, 서청원 등도 날리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또 이야기하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역의원 컷오프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비박 중심의 현역의원들을 날리면서 그 속에는 친박 중진들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박을 치고, 궁극적으로는 대구 지역의 진박을 당선시키는 게 목표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런 말들이 새누리당 근처에서 엄청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한구 위원장을 보좌하는 어떤 팀이
별도로 가동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은 전부 거짓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나마 몇 안 되는 믿을 만한 대편도 날리고 그 대신 뭐 이 진박이라고 하는 대구에 몇 사람 넣어서 그 사람들 데리고 정권이 운영되겠습니까? 정권은 충실하게 심부름하는 사람, 충실하게 앞에서 나가서 화살을 담아두면서 떠드는 사람, 그리고 신의와 의리로 지켜온 사람이 골고루 다 있어야 되는 건데요. 물론 친박이라도 진짜 부패하거나 자질이 영 엉망인 사람은 날려야죠.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은 그야말로 친박 중에 누군가가 앞으로 박 대통령 이후에 권력을 잡고 싶어서 당대표가 되고 싶어서 그 핑계로 친박의 일부를 라이벌 될 수 있는 사람을 싹 도려내고 만만한 사람들을 친박 앉히겠다. 이런 구상에서 나왔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대단히 위험할 수 있고요. 이런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 나중에 진짜로 큰 사고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구 위원장은 옥석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이라고 보고요. 정말로 이번에 칼을 제대로 치겠다고 하면 누구누구다라고 대상을 생각하지 말고 기준을 먼저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걸려드는 사람은 다 날려야 됩니다. 제가 이한구 위원장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보좌관 월급 떼먹은 국회의원들은 무조건 날려야 된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상식 이하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수십 명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월급을 갖다가 상납받은 국회의원들부터 날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현역 물갈이 자동으로 됩니다. 유령당원이 넣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신고된 사람 다 날리고요. 요 두 가지만 하면 보좌관 월급 떼먹은 놈, 유령당원 집어넣은 놈, 이 두 가지만 하게 되면 100명은 날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